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에서 단 한 번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만석이 되었고 좌석을 차지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기 명단이라도 올려달라며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북새통으로 변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주제는 다름 아닌 한자의 기원과 한국어. 오랫동안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여겨졌던 한국어.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한국어와 한자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순수한 중국의 문자다 주장하는 중국 학자들,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며 한자의 기원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반박. 이 격렬한 논쟁 속에서 한 명의 미국인 교수가 내놓은 연구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밝혀낸 한자의 충격적인 기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적 진실, 지금부터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한자의 기원, 사실은 다를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저는 역사 연구를 해온 학자로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을 연구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 전공은 비교언어학과 고고학으로 저는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문자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상형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자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는지 분석하는 것이 저의 주요 연구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한자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왔고 중국의 갑골문이 가장 오래된 한자로 여겨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보다 더 오래된 한자의 원형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발견되었다? 이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보게 된 한 연구 자료가 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만주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저를 얼마나 거대한 역사적 논란 속으로 몰아넣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10년 전쯤 유럽의 한 역사 학술지에서 고대 문자에 대한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일본과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반도 민 만주 지역의 유적지를 분석한 결과 기존 학설과는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갑골문보다 오래된 시기의 문자가 한반도와 만주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논문이 인용한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해당 연구 자료를 구하기 위해 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국립박물관, 만주의 고고학 연구소 등을 직접 방문하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 기원전 3000년경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매우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 조각과 청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양이 중국 갑골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 중국의 역사서 설문해자에도 한자의 기원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동이는 글씨를 잘 써서 창일이 이를 참고했다. 여기서 동이란 무엇일까요? 동이는 고대 중국인들이 한반도 민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민족을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 즉, 한반도와 만주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중국의 한자 창제자가 이를 참고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견, 일부 중국 학자들도 한자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대의 한 역사학자는 갑골문 이전에도 문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자가 원래 중국이 아닌 한국과 만주 지역에서 발전한 문자라면? 이 사실이 맞다면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기존 역사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엄청난 반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한자는 중국에서 탄생한 것이 분명하다. 제가 처음 이 주제를 발표했을 때 중국 출신 연구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저를 역사 왜곡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만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증거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만주 지역을 다시 방문하며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학설에 따르면 한자는 기원전 1300년경 중국 상나라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갑골문이 가장 오래된 한자로 알려져 있으며 거북이 등껍질과 소뼈에 새겨진 이 글자들이 한자의 기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저는 기존 학설과 맞지 않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보다 더 오래된 문자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기존 동아시아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숨겨진 역사의 단서인지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의 국립박물관과 만주의 고고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기 힘든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매우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 조각과 청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양이 중국 갑골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설문해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인은 글씨를 잘 써서 창일이 이를 참고했다. 이 기록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단순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분석해보니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엄청났습니다. 한자의 창제자로 알려진 창일이 동이족의 문자를 참고했다. 동이족은 고대 중국에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살던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중국보다 먼저 문자를 사용한 민족이 존재했으며 그들의 문자가 한자의 기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베이징대의 한 역사학자는 갑골문 이전에도 문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존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한 역사학자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홍산 문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홍산 문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다지 깊게 연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제가 찾고 있던 한자의 기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산 문화는 기원전 3500년경 지금의 중국 야오닝성과 내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고대 문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 일부에 갑골문과 매우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상형문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이 문양들은 후에 중국에서 등장하는 갑골문의 기본 요소들과 구조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즉, 이 문자가 한자의 초기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산 문화의 토기와 청동기에서 발견된 상형문자 기원전 3000년경 중국 갑골문 나라 기원전 1300년경과의 유사성, 홍산 문화와 고조선 문화당군 신화와의 연결 가능성, 이 증거들은 기존의 역사학설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문헌 속 숨겨진 단서들. 저는 이후 중국의 고대 문헌을 직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문해자에서 발견된 기록. 동인은 글씨를 잘 써서 창일이 이를 참고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고대 중국에서 동이족은 주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민족을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 동이족에게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임금 시절 동방에서 온 자들이 특별한 문자를 사용하였다. 요임금은 기원전 2300년경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군주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에 이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한반도에서도 유사한 문자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한국의 여러 역사학자들과 접촉하며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대 문양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국에서 발견된 고대 문양들 역시 홍산 문화 그리고 갑골문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안박화에는 분명한 의미를 지닌 상형문자와 같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자의 기원과 연결될 수 있다면 저는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학설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자의 기원을 중국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저는 학계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 연구를 지지했지만 강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역사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를 밝히는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자의 기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한자의 기원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연구를 통해 밝혀낸 이 충격적인 사실이 학계에 발표되자 예상대로 엄청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과도 깊게 연결된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논문을 통해 발표하자 중국 학자들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자는 명백히 중국에서 창조된 것이다. 동이족이 글을 잘 썼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서방 학자들의 역사 왜곡 시도다. 중국 내 일부 연구자들은 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심지어 몇몇 연구자들은 제 연구 결과를 허위 역사 조작이라고까지 주장하며 문문계제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당국도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조장하는 연구는 학문적 가치가 없으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한자의 기원을 논하는 것 자체를 민감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수한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연구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 보통 황당한 주장은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국 학계는 제 연구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더 깊은 역사적,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서양 학자들에게도 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MIT옥 연구자 반응, 한자가 동이족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문자들은 기존 학설을 재검토해야 할 만큼 중요한 자료이다. 이들은 특히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문자들과 갑골문의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갑골문과 한국과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문양을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문자 체계는 너무나도 유사했다. 심지어 중국 갑골문에 사용된 일부 글자들은 한국과 만주에서 발견된 문양과 거의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 역사적 정체성 문제. 중국은 수천 년 동안 한자를 자국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닌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것은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동북공정과의 연관성.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동북공정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를 자국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만약 한자의 기원이 한국과 만주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논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정치적 문제.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한자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정체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학계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 연구를 지지했지만 강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역사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를 밝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개인적인 연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적 진실을 찾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자의 기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자의 기원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저는 오랜 연구 끝에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역사 교육에서는 한자가 중국에서만 발전한 문자라고 가르쳐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그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들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자의 기원에 대한 기존의 상식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연구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동아시아 역사는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자가 중국에서 갑자기 탄생한 문자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 암각화. 이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가진 상형 문자로 보입니다. 특히
이 문양들은 후대의 갑골문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상형문자, 기원전 4000년경 홍산 문화의 유적지에서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와 옥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들 중 일부는 중국의 갑골문과 형태적으로 유사합니다. 중국 고서에서조차 기록된 동이족의 문자 사용, 중국의 고대 문헌 설문해자에도 한자의 기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동이는 글씨를 잘 썼고 창일이 이를 참고하였다. 여기서 동이는 누구일까요? 동이는 고대 중국인들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민족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즉,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이미 문자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한자의 창제자가 이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록은 중국 스스로도 한자의 기원이 외부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강하게 반발하던 중국 학계도 최근 들어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변화하는 연구 태도, 20년 전만 해도 한자는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명된 문자라는 것이 절대적인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중국 학자들도 한자의 기원이 중국 외부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골문 이전에도 문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북 지역의 고대 유물들을 더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학설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입니다. 서구 학자들의 연구 결과 서구 학계에서도 한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연구진 발표, 한자의 기원을 단순히 중국 내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특히 홍산 문화와 한반도에서 발견된 문양들이 후대 한자의 발전 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은 수천 년 동안 한자를 자국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닌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것은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동북공정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를 자국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만약 한자의 기원이 한국과 만주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논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한자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정체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자는 중국에서만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만주에서 발전한 문자가 중국으로 전파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완벽하지 않다. 과거의 기록은 종종 승자의 시각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야 할 때입니다. 이 연구가 밝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아시아 역사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한자 기원에 대한 새로운 교과서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재검토될 수도 있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한자의 기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